그 다음에 이제 또 있죠. 야, 그럼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치자. 근데 표현 아예 안 한 게 있어. 아까 보면 표현 안 한 거 있죠. 문재인한테 이러이러하게 해달라. 한미동맹 파괴하고 뭐 유엔 제재 깡그리 무시하고 친북 정책 써달라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안 들어먹어서 문재인한테 대해서 좌절감을 느꼈다. 그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있어. 안 한 건 뭐야? 야, 문재인이가 어느 정도로 그 호구 같은 짓을 하고 호구로 보였길래 그걸 기대했냐? 대한민국 세계 10대 무역국 안에 들어가는 나라더러 유엔 제재 결의를 파괴하고 종전 협정을 추진해서 한미동맹을 완전히 파괴할 것을 지금 당장 그것을 기대해? 지금 당장 문재인 임기 내. 그럼 문재인이 평소에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북이 그렇게 기대했냐라는 그 의문은 아까 NIE 문서에 없죠. 또 예를 들어서 야, 뭐 강압이 먹히려면 밀어서 먹히려면 안이 깡통 구조여야 되잖아. 그럼 안을 깡통 구조로 만드는 깡통들이 디글디글 해야 되잖아. 안에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잖아. 그러면 그 북한의 그 평양의 강압의 손뼉을 마주치는 종중 종북 세력이 국내에 있다는 얘기 아니야. 걔들 누구야? 파워가 어느 정도 돼? 그 얘기는 거기에 안 다뤄져 있죠. 그러나 그게 함의돼 있죠. 세 번째, 야, 한미동맹 파괴한다며? 오케이? 한미동맹 왜 파괴하는데? 한미동맹 파괴의 목적은 뭐야? 중국의 반식민주로 만들려는 거다. 대한민국을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권 안에서 떼내갖고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권으로 집어넣는 거다. 중국의 반식민주로 만드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 그 문서에 없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북핵만 얘기하죠. 돈 많이 들고요. 엄청난 투자가 들었고요. 비용이 들었고요. 그것만 했는데 퀘스천이 있죠. 그거 다 걔들 돈이야? 그 기술 다 걔들이 직접 개발했을 것 같아? 그 부품 다 걔들이 직접 개발했어? 아니다. 중국에서 왔고 부분적으로는 러시아가 나도 한반도에 영향을 좀 갖고 싶어 해서 미투로 집어넣고 그 얘기는 빠져있죠. 그 NIE 문서 자체는 이렇게 그런 당연히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맞아 저거 강압용이야. 정치적 수단이야. 그러면 목적은 거기 문서 자체 목적은 한미동맹 그 갈라놓기 한 거야. 거기까지만 NIE가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줄줄이 거기가 언급하지 않는 퀘스천들이 줄줄이 등장하는 거죠. 야, 문재인이가 평소에 얼마나 호구짓하고 다녔으면 북한이 그걸 기대했다가 안 되니까 화를 내냐? 강압이 먹히려면 국내에 거기 손뼉 맞춰주는 깡통들이 있는 거 아니야? 깡통이 누구야? 야, 한미동맹 파괴가 목표라며? 그럼 한미동맹을 왜 파괴하려 그러는데 그 뒤에 있는 또 숨겨진 목표는 뭔데? 야, 북핵 미사일에 엄청난 투자하고 돈 들어갔다며? 오케이? 그 기술과 그 재원이 다 북한 거야, 그냥? 이런 얘기는 NIE 문건이 안 다룬다고요. 그 앞에 그 봉투에 끝만 탁 풀어서 탁 놓은 거예요. 이게 이 문건이. 아주 교묘해. 프로들이니까 전문가들은 알아서 해석을 해라 이거지. 알아서 들어라. 완전히 비유적 소통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깡통이구나. 종북정중이라는 게 이제 이 북한의 그 압력을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내부에 손뼉을 맞춰주는 그러한 깡통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예술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빈 깡통들 저렇게 프레스로 누르죠. 네. 예, 프레스로 누르면 저런 식으로 육면체가 딱 이쁘장한 게 튀어나오죠.
회형색색으로 저게 이제 공장, 알루미늄 재생 공장 가기 전에 저렇게 쌓아놓습니다. 가만히 보면 저기 이제 문재인 얼굴도 박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깡통들이에요. 문깡통, 종북종중 깡통.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프레스로 누를 때, 옆에 그 왁구가 있잖아. 그 프레임이, 틀이. 북한이 프레스로 눌렀을 때 틀이 있다. 그 틀이 뭔데? 인지전쟁, 선거전쟁입니다. Election warfare. 그 얘기 이제 나오더라고요, 영어로. 인지전쟁은 cognitive warfare죠. 그러니까 종북은 인지전쟁, 선거전쟁을 통해 북핵의 프레스 효과를 실현시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저 벽을 안 세워주면 프레스 해봐야 옆으로 다 튀죠. 그러니까 종북이 하는 일이 저짓이라니까. 그럼 인지전쟁이라는 게 뭐야? 레시피가 있죠. 스게, 닭평, 반죽, 못미, 중대입니다. 스게는 뭐냐? 스톡홀름 가스라이팅이에요. 너 혹시 전쟁광이냐? 아니잖아, 너. 너 평화 좋아하잖아. 너 우리 민족에 대한 자존심 없어? 자긍심 없어? 우리 민족이 얼마나 슬기롭고 얼마나 순결한 민족인지 몰라? 너는 근데 우리 민족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이게 스톡홀름 가스라이팅이죠. 스톡홀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강압하고 협박하는 북한 집단에 대해서 동조함으로써 우리의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문재인이가 양산 책방연지, 헌책방연지에서 띄운 그 책에 그런 거 아니에요. 6.25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립 사이에서 우리가 희생당한 순결한 대리전을 한 겁니다. 이건 민족 상잔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때는 냉전 질서예요. 공산 전체주의랑 담 쌓고 살자. 담만 쌓고 잘 지내면 너희랑 전쟁할 일 없어. 근데 그 담을 모택동이랑 스탈린이 깨면서 앞에다가 그 주새끼 같은 놈 앞장서서 집어넣은 거지. 김일성이 담장 깨고 들어왔으니까 물리쳐야 되고 담장 다시 보수해서 쌓아야 되죠. 담장 보수해서 쌓은 게 한미동맹이에요. 그래서 뭐를 했는데 우리가 왜 희생자야? 냉전의 승리자지. 6.25의 승리자고. 인류에 어마무시한 기여를 했죠. 6.25 이후에는 스탈린이나 모택동이가 총칼에 의해서 공산혁명을 외부에 수출하는 짓을 못했어요. 구태여 따지면은 티벳 정도까지 수출한 게 중국 입장에서. 근데 티벳은 워낙에 내부가 썩어 있어서 그 짓이 일어난 거지. 그 다음에 닭평은 닥치고 평화죠. 너 평화 싫어해? 닥치고 평화. 우리 민족끼리 닥치고 평화 이거죠. 그 다음에 반일 죽창. 미국은 못 믿는다. 못 믿을 미국. 중국은 대세야. 중국이 대세. 이게 인지전쟁이에요. 쟤들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 이 5가지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스게, 닭평, 반죽, 못미, 중대. 이 5가지를 못 벗어나. 가만히 보세요. 쟤들 떠드는 거에 5가지를 못 벗어납니다. 네, 종북은 이제 이런 북핵이 한국 사회에서 모든 한국인들의 영혼 관해서를 깡통으로 짓눌러 버리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깡통으로 솔선수범해서 인지전쟁과 선거전쟁을 통해서 북핵의 강압이 작동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그런 형식이죠. 제가 여기 잘못 썼었는데 인민해방군 기업 선관위 통신장비로 중무장한 선관위. 그래서 화웨이 대신에 선관위라고 썼는데 제가 선관위를 엄청 미워하는 모양이에요. 인민해방군 기업 화웨이 통신장비로 중무장한 선관위죠. 이거 나중에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예, 선관위 네. 그리고 이제 또 NIE 문서가 얘기하지 않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프레스 공장이라 그러면 어딘가 전기가 와야 되잖아.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거야? 중국에서 오는 거죠. 이 전기가 중국의 기세, 중국의 아우라가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없는데 북한 혼자 저렇게 딸랑 떠서 댕댕거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중국이 뒤에 딱 버티고 있으면서 얘는 말이야, 내 꼬붕이야, 내 나와바리야. 북한의 핵 미사일 강압 게임은 중공에 의한, 이때 중공은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공에 의한, 중공을 위한 중공의 게임입니다. 자, 이런 구조,
이렇게 중국이 뒤에서 아우라와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국내에서는 종중 세력이 날뛰고 그렇게 해서 야 전쟁이냐 평화냐 뭐 지금 전쟁하자는 소리냐 뭐 닥치고 평화 가스라이팅 하고 뭐 스톡홀름 신드롬 그러니까 중공의 자기를 일체화시킴으로써 생존이 보장받는다라고 생각하고 평양에 자기를 일체화시킴으로써 생존이 보장받는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스계, 스톡홀름 신드롬, 그 다음에 닥치고 평화, 닥평, 그 다음에 반일죽창, 그 다음에 못 믿을 미국 놈들, 그 다음에 중국이 대세, 중대, 뭐 이렇게 해서 떠들어 가지고 이런 걸로 해서 완전히 얼을 빼놓은 게 지금 대만이잖아요. 그래서 대만이 거의 골로 갈 뻔하다가 홍콩 터지면서 확 정치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죠. 이 대만 민중당은요, 대만 무장 해제를 주장합니다. 이게 대만 국민당에서 옆구리로 삐져나가지고 만든 정당이에요. 저 민중당이라는 게. 대만 민중당이. 대만 인민공산당이라는 애들도 있어요. 얘들이 굉장히 오래된 데인데 깃발이 저렇게 생겼어. 대만 살벌한 데예요. 우리 종중은 아예 저건 명함도 못 내. 굉장히 깊게 침투해 있어요. 중국 애들이. 대만이 딱 요 상태로 간 거예요. 완전히 선거전쟁, 인지전쟁으로. 아주 먹음직스러운 오동통한 통닭 모양으로 갔는데 이게 옆에서 홍콩 본토와 홍콩 메일랜다이제이션이 싸움이 퍽 붙으니까 대만 사람들이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통닭이 퍽 살아서 푸덕푸덕 날뛰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예. 뭐 한국도 만만치 않죠. 이 깡통 케이크는 문깡통뿐만이 아니죠. 예, 뭐 송영길도 이렇게 얼굴이 어른거리고요. 네, 이재명은 당연히 어른거리고요.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다 어른거리죠. 더불어 중국당이.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친애하는 유승민 동지도 네, 여기 빠질 새가 없죠. 그래서 유승민 동지 국내 중국인 투표권을 뭐 당론으로 뺏는 것을 얘기한다고요? 이건 비상식적입니다. 잠깐만, 유동지 아시겠지만 중국은 투표를 안 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에 투표가 없어요, 선거가. 우선 첫째. 그럼 자기네 나라에서 선거 안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연습 삼아서 투표하나? 한국의 민주주의가 중국인들의 선거 연습지요? 이게 무슨 비상식이야? 전 세계 어디가 자기 시민이 아니고 자기 국민이 아닌데 투표권 주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안 주잖아. 뉴욕주에서 지방선거 투표권 주겠다고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던가 추진했어요. 그게 얼마 전 일이에요. 미국 잘 안 줘요. 영주권자한테 투표. 이거 뭐 이런 소리를 해? 당신 상식은 중국 공산당 상식이요. Common Sense of the CCP, CSCCP네. 내가 그전부터 유승민 좀 이상한데 저거 좀 이상해. 많이 오염돼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네. 그래서 아까 NI 문서 같은 데서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게 한국의 종북이 어떤 옆에 딱 이 틀을 인지전쟁과 선거전쟁을 통해서 틀을 세워주니까 북한 뒤에 중국에서 에너지 받아서 누르는 북한의 핵 강압이 한국에 먹힌다. 그 구조였다. 이 얘기를 안 하잖아. 그냥 북의 핵은 강압이다. 이건. 또 그 뒤에 중국이 있다. 그 얘기도 안 하잖아. NI는. 그런데 의외로 외국에서 이 얘기를 화끈하게 한 경우가 있어요. 나 딱 한 번 봤어. 이게 뭐냐면 폴란드 국영방송에 TVP. 우리는 그러죠. 폴란드 말이에요. 지금 법 과정이당 약간 구구스럽지만 그래도 우리 무기 사주니까 고맙고요. 그런데 거기가 뭐 지금 굉장히 민주화를 요구하는 게 있고요. 네, 그래서 내년 선거에서 지면 우리는 지금 폴란드에 무기 파는 거 황대는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소리들을 떠들어요. 밀덕이라는 게. 나 너무 황당해서. 안 그래요. 거기 선거에 잘 안 집니다. 선거에 잘 안 져요. 우선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무슨 민주화 요구 시위가 아니야. 그게 뭐냐면 러시아 친러 행위
그러니까 친러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친러행위 진상규명위원회 그 구성 방식을 정부 주도로 해놨다고. 그러면 안 되지. 친러행위 진상규명위원회까지는 그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워낙에 왜냐면 러시아 친러 분자들이 겉으로 떠들 땐 독일을 팔아서 떠들거든요. 독일 전체가 러시아 간첩 같은 짓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잡아내기가 굉장히 야리까리해요. 지금 폴란드 그 문제를 태클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독재라고 할 수는 없죠. 그것만 가지고는. EU가 폴란드에 대해서 독재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주로 이런 문제. 그다음에 낙태방지법 같은 거. 그걸 독재라고 불러요. EU는. 폴란드의 그러한 행위를. 글쎄요. 이 폴란드에 그때 이제 그러니까 폴란드 국영방송에서 야, 한국 정치 저렇게 불안정한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니까 우리랑 방산 기술도 왔다 갔다 하고 전략적인 방산 협력하지. 이것도 문재인이 이재명이 같은 정권 들어오면 이거 우리 한국 믿고 있다 황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폴란드가.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제가 황당한 게 우리나라 밀덕들이 이 방송, 이 프로그램 굉장히 딱 요 꼭지 많이 인용했거든요. 그런데 딱 여기는 번역을 안 하더라고. 이런 거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정치색이 배어져서 문재인을 비판한 게 돼서 조회수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참 난 아쉬워 그런 게. 이게 얼마나 난 외국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걸 처음 봤어요. The political scene in South Korea is very volatile. Currently, the Conservative Party leads and has the president. Yoon Suk-yeol is a conservative. However, as there is no chance for being re-elected, and it really goes in binary modes from 0 to 1, maybe the contract will not be ended and fulfilled with the change of the government within the next years.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표현하잖아요. 뭐 아니면 바이너리 political culture. 그러니까 이진법적 정치 문화다.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고 불안정하다. volatile하다. 한마디로 윤석열이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이런 나라 아니야. 이거를 제대로 외국이 한국에 대해서 보통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들을 안 하더라고. 근데 표현하는 걸 제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야, 폴란드가 제대로 한국 보고 있네. 그걸 입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그때 한 수 배웠습니다. 자, NIA 문서는 이런 거 표현 안 하죠, 전혀. 네, 안 하죠. 외교적인 함의를 갖고 있으니까 전혀 안 하죠. 자, NIA 문서 그 배우가 중국이고 이건 중국을 위한 게임이다.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한미동맹 파괴하려는 거 이건 중국을 위한 게임이다. 그 다음에 NIA 문서 그 북한의 그런 강압, 그런 겁박이 한국에 작동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 안에 종북과 종중 세력이 인지전쟁과 선거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딱 이렇게 이게 틀을 짜놨기 때문에 그렇다. 그 틀 위로 누르니까 눌리는 거다. 이 얘기를 안 하죠. 세 번째로 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NIA 문서가 야, 알고 보면 정은이도 불쌍해. 이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정은이가 이 폼페오 만나서 이거 다 쇼야요.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돼요. 철수하면요. 나 그냥 중국 애들이 우리 그냥 널름 먹어요. 그러니까 김정은과 북한의 문제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반미를 해야 되는데 반미가 지나쳐가지고 한국에서 미군이 나가게 되면 자기들이 또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게 정실분열 상태예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폼페오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정은이나 북평양도 불쌍해. 쟤들도 짓눌린 깡통인 거예요. 참 그런 거죠. 그 다음에 NIA가 말하지 않은 진실. 제일 중요한 거 말을 안 했죠. 자, 프레스가 했다는 얘기는 프레스 공장이 있는 거 아니야. 공장이 있다는 게 일단 건물이 있어야겠네. 골조, 지붕, 벽면. 이게 뭔데? 이게 저는 헬렐레 미국의 중국 사랑이에요. 그 건물 전체가. 공장 안에는 이렇게 위에 지금 노란 거 있는 거. 이게 이제 저거잖아요. 그 크레인 떠다니는 거 하잖아요. 크레인이 있어야지. 크레인이 뭐야? 뚝 잡아서 뚝 놓고, 뚝 잡아서 뚝 놓고. 네오콘.
공장 가면은 저런 거 가면 뭐 스피커 달려있고 뭐 이렇게 뭐 저거 작업 지시도 하고 그래요. 그게 뭔데? 떠들어야 될 거 아니야. 4대 말살, 남녀 성구분 말살, 역사 말살, 진실 존중 말살, 가치 판단 말살. 그럼 이 공장을 전체를 지배하는 그 분위기, 그 주인공은 뭐냐? 타락 글로벌리즘이지. 중국 사랑, 네오콘 4대 말살. 이거를 삼지창을 들고 휘두르는 그 주인공. 타락 글로벌리즘이죠. 그런데 그건 이제 지상권이고 그 바닥 잘 깨끗하게 다져놔. 대지는 누구 거야? 우리 땅에 와 있으니까 대지는 한국이에요. 한국 사람이야. 한국인이야. 그런데 한국인인데 자기 대지 위에 저런 공장이 들어와서 저렇게 쉥쉥쉥쉥 움직이는 거 통해서 거기에 또 협조해갖고 또 돈 벌고 경제를 고도화시켰잖아. 그 대신에 대가가 있죠. 정신을 실종시켜야지. 정체성 묻어버려. 반공의식 묻어버려. 6.25에 대한 의식 묻어버려. 중공이 6.25 때 우리 주적이었다는 거 묻어버려. 다 묻어버리는 거죠. 정신 실종 상태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정신을 그때 유지하고도 살아남으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정치 철학, 역사 해석에 도달해 있었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못 도달해 있죠. 왜냐하면 그런 정치 철학과 역사 해석은 누구도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 처지가 너무나 독특한, 너무나 최첨단의 가장 모순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 어떤 철학도 우리를 그걸 조명을 잘 못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도 공력이 약했고. 이게 이제 NI가 언급하지 않는 네 번째지. 사실은 그 구조에 미국이 주도한 타락 글로벌리즘이 굉장히 깊게 작동을 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잘못 계산했던 게 중국 사랑이 이게 깊게 이 구조를 불러일으킨 거다. 그 얘기, 그 반성문은 없죠. 그 반성은. 없어야지. 정보 평가에서 북한을 평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역사적 백그라운드와 문맥은 얘기 안 해야죠. 그런 거 얘기하면 잘리죠. 그래서 그 문서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헬렐레 미국은 죽었죠. 참된 글로벌리즘이 부활했죠. 예를 들면 중국 사랑은 차이나 3D로 바뀐 거예요? 3D로 바뀐 거예요? 저는 이제 뭐 3D라 그럴게요. 뭐 그걸 디리스킹, 위험 관리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디스턴싱, 지금 최소한 한국은 디스턴싱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지금 뭐야? 무역 교역국으로 지금 4위인가 5위까지 주저앉았죠, 중국이. 거리두기죠. 디리스킹, 위험 관리. 그 다음에 디커플링, 결별하기. 3D죠. 다 D네. 다행히. 차이나 3D, 차이나 3D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오콘은 없어지고 삼축 군사지정학이죠. 가장 핵심은 현지 자유공화 세력의 결사적 분발. 그게 우크라이나 사람이 됐던, 한국 사람이 됐던, 폴란드인이 됐던, 타이완 사람들이 됐던 현지 자유공화 세력이 결사적으로 분발해야 돼요. 그러면 서방 자유진영이 거기에 무기와 감시정찰 정보를 제공을 하죠. 또한 서방 자유진영이 그것을 침공한 나라에 대해서 일사불란한 경제 제재를 가하죠. 그리고 이젠 침공이 아니더라도 중국이 야, 너 그러면 말이야 내가 수산화 리튬 안 줄 거야. 그러면 다들 같이 나서가지고 중국을 때려버리는 거죠. 경제적 위압을 못하게. 그 이번에 시스템 짰죠. 그 다음에 이제 4대 말살이 도덕적 보수주의로 바뀌고 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경우 도덕적 보수주의는 고립주의의 전유물이었어요, 이때까지. 왜냐하면 미국의 글로벌리즘은 항상 민주당이 앞을 차고 나갔습니다. 우드로 윌슨, 그 다음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 이런 사람들이 앞을 차고 나갔어요. 그리고 공화당은 한 100여 년 전부터, 그 농촌 기독교 고립주의 전통과 손을 잡았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 호머 헐버트의 이름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회 연설에서 이름을 뺐을까? 누가 언더우드나 이런 사람들 이름만 했을까?
거기 거론된 윤 대통령의 미국 국회 연설에서 거론된 사람들이 아마 미국의 고립주의 전통, 미국의 도덕적 보수주의의 그 핵심에 서 있는 그게 서던 바프티스트인가 그래 우리나라 쪽. 아무튼 그런 흐름과 관계된 핵심적인 그 뭐 장로교회도 좋고 핵심적인 그분들이거든. 그러니까 헐버트 얘기를 싹 빼버려. 족보에서 빼버리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아직 한국사 공부 좀 더 하셔야 된다. 예, 그동안 이제 사회생활에 너무 바쁘셨으니까 뭐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예. 왜냐면 그런 것들을 지식인들이 많이 하질 않았으니까. 예. 근데 이제 조금 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운하미승만을 좀 다시 되살려내려면. 그래서, 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기독교 보수블락이, 제대로 된 글로벌리즘적 관점을, 참된 글로벌리즘 관점을 갖는 것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독교 보수블락이 미국의 도덕적 보수주의를 가지는 고립주의적 기독교 보수블락하고 싱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글로벌리즘적 관점을 잘 못 가져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참된 글로벌리스트였다고 생각되는 호머 헐버트 같은 사람 이름 거론하지 못하게 어디선가 작동한 거잖아. 왜곡한 거거든, 윤 대통령 그 연설문을. 내가 슬프더라고. 저런 데까지 치사하게 작동하는구나.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뭐 잘 아시지만 특히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해서 전혀 적대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비판적이에요. 어떤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이런 도덕적 보수주의가 미국을 예를 들면 고립주의의 전유물이 아닐 거다. 이건 참된 글로벌리즘 쪽에서도 언젠가 앞으로 한 5년, 10년 후에는 도덕적 보수주의를 표방하게 될 거다. 아마 금방 올 거예요. 미국의 그 그러니까 센츄리스트라 그러죠. 센츄리스트. 미국 공화당 중도파. 거기가 이 성향이거든요. 글로벌리즘 성향을 가지면서 동시에 도덕적 보수주의 성향을 갖는 이 성향이 되게 이제 네오콘 때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가 말아먹었어요. 이거를, 이 성향을. 그래서 그 공화당 중도파, 그러니까 리퍼블리칸 센츄리스트에 대한 향수를 담은 미드가 히트친 게 있죠. 그게 뉴스룸이에요. 그 뉴스룸에 세 글자를 따가지고 손석희와 JTBC가 표절해서 자기들의 편파적 뉴스 보도에 대고 뉴스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뻔뻔한 것들이죠. 미드 뉴스룸 보면 손석희는 반성해야 돼. 미드 뉴스룸에 그 공화당 중도파의 그 진중한 고민,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면 미드 뉴스룸, 제가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 제가 강추합니다. 뉴스룸입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미드예요. 비싸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 디폴트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별로 따로 돈 안 내도.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그 디폴트 기본 공유값으로 그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도덕적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세력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게 글로벌리스트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참된 글로벌리스트들, 가치지향 글로벌리즘 3.0에서 도덕적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 또 도덕적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사람 중에 글로벌리즘 3.0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미 등장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래서 이게 그 슈퍼 엘리트들, 타락 글로벌리즘을 해왔던 그 슈퍼 엘리트들이 이걸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4대 말살을. 최근에 거는 이제 블랙락이라는 그 월스트리트의 거대 펀드의 회장이죠. 오나 회장, 레리 핑크가 이거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때 월스트리트에서는 그걸 ESG라 그러죠. ESG에 뭐 다른 건 다 좀 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거버넌스하고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그러니까 S랑 G거든요. 그 S 안에 이제 그 남녀 성구분 뭐 이런 것들, 그 말살, 뭐 역사 말살 이런 게 그 S 안에 들어 있어요. S랑 G 안에. G는 이제 기업 지배구조 다 허물어 버리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한 5, 6일 전에 그 디즈니, 월터 디즈니 회사의 다양성 책임자, 이 다양성, 다이버시티, 포용성, 인클루전 이런 얘기 나오면 아, 저거는 4대 말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가치평가 다 포기하고 다 뜨뜻하게 부비부비 잘 살자니까 가치평가를 내려놔라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 나는 성취향이 동성애 싫어. 나는 내 성취향은 동성애나 저거 아니야. 이런 말을 태연하게 바깥에서 하면은 그거는 성적인 폭력으로, 언어 폭력으로 해서 잡혀간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내 성취향 얘기하는데 너는 네가 보니까 뭐 알록달록하게 해서 네가 동성애자라는 걸 표시하고 다니는구만. 네가 너의 성취향을 바깥으로 드러낼 수 있다면 나도 내 성취향을 바깥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나 싫어 라고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은 막 손가락질하거든. 그러면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는 거, 그거를 그 손가락질, 그 태도를 다양성에 대한 거, 성인지 감수성, 포용성이라고 표현해요. 얘들은 4대 말살 신봉자들은 그거 신봉하라고 떠들고 다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레톤드라 뉴턴. 디즈니에서 그걸 하는 수석 부사장, 그거 4대 말살 띄우는 수석 부사장, 사제지 사제. 하기 전에는 미국 도요다에서 그걸 하던 또 사제였었어요.